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날씨는 뭐 아침 저녁 좀 싸늘하긴 하지만 낮 기온은 이제 완연한 벌써 봄 날씨입니다. 또 코로나 얘기입니다. 오늘 제목은 코로나 패닉, 집 팔 때일까 살 때일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. 오늘 저 뉴스 잠깐 먼저 읽어드리면 미국은 무제한 양적 완화, 미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, MBS라고 하죠.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. 뭐 3개주를 군 투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. 우리나라는 어떤지 보겠습니다. 정부 제2차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 가계 지원 10조를 조성해서 채안 펀드라고 하죠. 채권시장 안정펀드, 기업 어음을 이제 매입한다. 그 시장의 안정을 주도록 한다.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코로나19 저희가 지금 방송을 3주째 하나요? 뭐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 패닉 집 팔 때일까 살 때일까 이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. 언제나 저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 주시는 분이시죠.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팔 때입니까 살 때입니까?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에 지금 부동산을 갖고 얘기할 게 사실 거리가 별로 없어요. 거래도 거의 없고, 뭐 가격 변동도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고, 그리고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좀 무의미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도 거기 따라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라서요. 그래서 뭐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,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담이 오히려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. 예, 개인 상담도 늘어나는데 상담 오시는 분들의 반응이 네.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이 코로나 사태를 받아들이는 이 공포감의 정도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산다부터 시작해서 예.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서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반값에라도 던져야 되겠다. 뭐 이런 분까지. 둘 다 이해되죠. 네,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.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이미 왔죠. 네, 예. 뭐 이미 뭐 카드 사용액이 크게 떨어지고 내수 침체에다가 이제 뭐 개인 파산이라든가 또는 기업 부도라든가 뭐 국가 부도까지 뭐 일정한 나라들은 그런 걸 걱정할 네. 정도까지 와 있는 거고요. 또 이게 이제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상당 기간 앞으로 뭐 한 3개월 정도만 더 지속된다면 이런 경제 활동이 정지된다면은 그 문제가 이제 경제 깊은 내상을 입히게 되겠죠.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조카가 유학을 가 있는데 예.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비행기가 뜨질 않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못하고 이게 또 뭐 동양인에 대한 뭐 편견 이런 것들도 예.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. 걱정 많이 하시겠네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제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패턴이죠? 확장성이 더 커진 거 아닌가요? 지금 미국은 확진자 숫자가 뭐 하루에 10,000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예.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보통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그 기하급수적인 증가 추세가 꺾이는 양상 뭐 이런 패턴들이 나타났거든요. 중국이 그랬고 사실 한국도 그랬어요. 예. 한 달 정도까지는 크게 늘어나다가 이제 최근에는 확진자 숫자가 조금씩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는 그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은 이제 증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패턴 한 달 정도는 늘어나지만은 그 이후에는 다시 그 확진자 증가 속도가 감소하는 추세 이런 패턴이 전반적으로 확산된다면 예.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.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뭐 과거에
이 코로나보다도 뭐 훨씬 사망자가 많았던 코로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 11,000명 뭐 이 정도 사망한 거로 나온 것 같은데 한 5천만 명 가까이 그 사망했던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 그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뭐 거의 한 40% 안팎으로 빠졌지만 또 그 이후에는 급격한 수준의 인플레가 나타났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1919년부터 시작해서 1929년 대공황 전까지 한 10여 년에 걸쳐서 뭐 그 주가가 거의 5배 이상 폭등하는 그런 양상도 보였습니다. 그래서 현재 위기가 도래해 있고 또 이 위기가 확장 국면인 거는 맞지만은 예. 또 이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지금은 디플레 공포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지금 막 많이 풀어놓은 돈들, 뭐 그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놓은 돈들 예. 이런 것 때문에 급속한 또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는 그렇죠. 양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.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코로나 위기가 코로나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점이죠. 뭐 우리 메르스도 겪었고 사스도 겪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도 또 주기적으로 이런 전염병들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면은 뭐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경제가 무너진다면은 뭐 경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유가 하락 문제라든가 또 뭐 이탈리아 부도 문제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런 위험 앞에서도 계속 경제는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디플레에 대한 리스크도 해지를 해야 되는 반면에 또 인플레에 대한 리스크도 해지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은 해지나 이런 거보다 일단 종식의 온사활을 다 걸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?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, 사실은. 여기에서 이제 1차 웨이브 이후에 잠잠해지다가 또 2차 웨이브가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지는 못하지만은 말하자면은 뭐 한쪽 방향에만 모두 걸기를 해서는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. 과도하게 부동산이라든가 주택에 투자가 돼 있는 분들은 이 자칫 잘못하면은 디플레이션이 심화됐을 경우에 큰 리스크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? 예. 반면에 주택이나 부동산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는 분들은 위기 이후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또다시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간 지점을 포착하는 게 예.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공포에 빠져서 이 뭐 던져야 되지 않느냐 부동산을 던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뭐 던진다고 해서 이렇게 던져지는 거는 아닙니다. 예.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금 과연 살 때인가 예. 사실 여기에 대한 판단도 좀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무주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추후에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좀 좋은 시기이거든요. 네. 그러나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경우에는 굳이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사는 판단을 할 때에도 조금 약간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예.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인데 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이게 더 완전 더 뭐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 말하자면 확진자 숫자가 다소라도 진정되는 모습을 본 후에 투자에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오늘 있습니다. 이런 주제로 할지 모르고 대표님이 이제 이 제목 주시기 전에 예. 대표님도 이제 저희 친한 그 상암에 계신 언론사 계신 분 계시잖아요. 예. 전화 왔어요. 잘 지내냐고 이제 안부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서 폭락론자가 이제 뭐 한 힘을 받아 목소리가 커진다. 뭐 대학의 이제 증권 전문가인 K 교수님 뭐 비롯해서 부동산에 누구 빅데이터 뭐 누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이거 지금 상황은 아까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세가 형성될 수 없는 거래가 이제 단절된 자체이잖아요. 이런 시장에서
부동산의 가격이 결정하는 여러 가지 추세적 요인도 있고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기초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가장 그런 것보다는 이 경제 파고라는 이 외생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있겠느냐. 그런데 이런 추세에서 더더군다나 곽창석 대표님이나 이진우 같이 추세적인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집값은 안정된다라는 얘기를 또 쉽게 어떻게 하겠느냐. 그런데 그런 그 공포를 조장하는 폭락론자들은 얼마나 좋은 호재를 만난 거냐.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. 그런 유튜버들의 기승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그 유튜브를 포함해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예, 예. 정말 뭐 공포에 휩싸이지 않을 그러니까요. 도리가 없습니다. 예. 그러나 우리는 그 공포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뭐 지나친 낙관론도 잘못됐지만은 지나친 비관론도 건강만 해칠 뿐이죠.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즘 상담하면서 좀 특이점을 느끼는 게 하나가 부동산 상담을 하는데 의외로 생애 최초로 주식 계좌 개설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식이 지금 보면은 뭐 세계적으로 한 고점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35%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. 예. 의외로 중국이 별로 안 떨어졌어요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제 통제를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? 글쎄요, 뭐 그건 모르겠고 부동산 상담을 하시는 분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구나. 의외의 아이러니한 상황이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러나 이제 그 과거 경험상 우리가 이제 뭐 그 실제 위기가 왔을 때 네. 경제 위기가 실제로 왔을 때도 마이너스 35% 정도였는데 주가가 떨어진 게 지금 이제 실제 위기가 오고 있는 과정인데 네. 이미 35%가 떨어졌거든요. 그러나 이제 이게 만약 이게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지속되면은 굉장히 내상이 크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게 한 4월 말 정도가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코로나 얘기 코로나가 그렇게 된다면은 뭐 지금 주식으로 들어가는 게 어쩌면은 바닥일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. 예. 참 부동산 실물을 잡고도 이렇게 조바심을 내시는 그런 분들이 주식 사시면 못 사시죠. 뭐 어떻게 샀다 팔았다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. 이제 바닥이니까 위기가 왔으니까 오히려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.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떨어지기 전에는 이제 떨어진다는 거가 리스크가 되는 거지만 떨어진 후에는 또 상승하는 게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여러 가지 대비를 하시는구나. 뭐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는 뭐 예측이 어려우니 모든 게 예측이 어려우니까 소위 말하는 각자 도생 아니겠습니까?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이 너무 비관적으로 해서 건강을 해치지만 말하셨으면 좋겠어요. 좀 그 비관적인 전망에 그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이 폭락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점점 잠도 못 주무시고 뭐 맞아요. 건강을 해치고 그러시는 거거든요. 그러나 이제 뭐 이 위기가 또 지나가겠죠. 또 새로운 위기가 또 올 거고요. 예. 그러나 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공포감이나 뭐 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딛고서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숙명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예. 이겨내야죠. 예. 뭐 늘 자주 드리는 말씀 뭐 건강 잃고 나면 왜 부동산 하시고 주식 하십니까?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? 곽 대표님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질병 중에 코로나도 무섭지만 개인 질병 중에 저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스트레스 같습니다. 그걸 우리는 화병이라고도 하죠. 주제고요. 팔 때는 시장에서 지금 받아주지 않는 시장이 됐으니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고 조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살 때인가에 대해서는 개개인마다 틀린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. 다주택자나
투자자 같은 경우는 더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 사태, 전 세계적인 서클링화돼서 체인화돼서 돌아간 이 사태를 조금 관망해야지 지금 뭐 무조건 사야 될 때는 당연히 아니라고 판단하시겠지만 곽 대표님도 그렇게 여러 차례 이런 파고를 겪으신 경험치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. 여러분 그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는 제일 좋은 얘기, 오늘의 곽 대표님 말씀 중에 가장 좋은 얘기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고요.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, 본인의 건강을 해칠 만큼 스트레스 받으시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. 그건 뭐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? 건강이 최고입니다.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자,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정보, 이야기 재미있게 해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건강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